안녕하세요. 즐거운 만남, 행복한 만남, 책 읽는 누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은 참 감동적인 책인데 들어가기 전에 그 저자인 제임스 도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신경외과 교수, 의과대학에 속한 연민과 이타심 연구 및 교육센터의 창립자이자 소장이다. 신경 및 행동과학자, 생물의학 연구자들과 함께 인간의 긍정적 자질인 연민, 친절, 사랑 등의 생리적, 심리적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창립 당시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조직이 아닌 곳 중 가장 많은 돈을 후원한 사실로도 유명하다.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는 뇌와 심장, 이 두 기관의 잠재력을 동시에 활용할 때 인간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최초로 밝힌 기념비적인 책이다. 한 개인의 체험적 진실과 오랜 과학적 탐구를 잘 혼합하여 흡인력 있게 전개되는 페이지 터너이자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감동실화다. 저자는 어린 시절 캘리포니아 고원 사막 지역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자존감이 없는 아이였던 그가 자신의 존재를 특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은 마술을 연습할 때뿐이다. 하지만 12살 되던 어느 여름날 그는 동네 마술 가게에서 루스라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 눈속임이 아닌 정말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술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바로 뇌와 마음의 힘을 조절하여 현재의 고통을 완화하고 자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놀라운 비법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7,500만 불의 자산을 지닌 기업가로 성공하게 되지만 루스의 가르침을 잊고 방탕하게 살다가 일생일대 위기를 맞게 된다. 그제야 도티는 어린 시절 배운 마술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는 비로소 세상과 더불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삶의 고비 때마다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 주었던 루스의 마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밝히기 위해 또 이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네, 저자 소개를 마쳤고요.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34페이지고요. 낭독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를 말해줄게. 너는 너 자신의 마술을 믿어야 해. 이렇게 해야만 위대한 마술사가 되는 거야. 위대한 마술사는 자신이 관객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믿고 또 그 자신도 믿지. 환상이나 박수갈채나 교묘한 손길 같은 이야기가 아니란다. 자신을 철석같이 믿는 마술사의 능력, 그리고 관객들이 자신을 믿게 만드는 마술사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야. 마술이란 결코 관객의 희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술은 사기나 속임수가 아니거든. 진정한 마술사는 관객을 무엇이라도 가능한 세상, 모든 게 현실이 되는 세상,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되는 세상으로 데려간단다. 나는 아직 어떤 비밀 마술협회 회원도 아닌데 왜 이 비밀을 나한테 말해주는지 닐에게 물었다. 짐, 너는 위대한 마술을 하게 될 거야. 난 그걸 알아. 우리 엄마도 알고 계시고 헌데 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해. 진짜로 믿어야 한다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게 모든 마술 비법 중에 최고의 비결이지. 내일 너가 마지막 마술 연습을 시작할 때 이걸 기억해야 하고 우리 엄마가 떠나신 후에도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해. 루스는 큰 초에 불을 붙이더니 사무실 중앙에 TV장 같은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처음 보는 초였다. 초는 붉은 색깔의 기다란 유리 실린더 안에 들어있었다. 루스는 방 안의 불을 다 껐다. 그래서 평소보다 매우 어둑하고 좀 더 신비한 분위기가 났다. 이게 무슨 향이죠? 루스에게 물었다. 샌달우드 향이란다. 꿈을 꾸기에 좋은 향이지. 심령회를 하려는 건가? 혹시 루스가 심령회에 쓸 점괘판을 들고 나왔나? 또다시 마술을 배우는 첫날이 된 것처럼 나는 흥분되면서도 초조했다. 여기 앉으렴. 루스는 미소를 짓더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이 마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루스는 잘 알고 있었다. 루스도 맞은편에 앉아서 몇 분 동안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짐, 내가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보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는 돈을 원했다.
다시는 무엇도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원했다. 원할 때면 언제나 원하는 건 뭐든지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원했다. 사람들이 내 성공에 깊은 인상을 받고 나를 진지하게 대해줄 정도로 충분한 돈을 원했다.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엄마가 절대 우울해하지 않고 우리 아빠가 술을 마실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을 원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하렴. 나는 그걸 큰 소리로 말하기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말을 꺼냈다. 저는 많은 돈을 원해요. 루스는 미소를 지었다. 얼마나 원하니?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렴. 이 모든 일이 실현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정확히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충분한 돈이요. 이렇게 대답했다. 루스는 희미한 웃음을 터뜨렸다. 충분한 게 대체 얼마나 될까? 200만 달러로 말할까? 그러면 내가 욕심이 많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이렇게 답했다. 100만 달러요. 그 정도면 충분한 돈이죠. 루스는 나한테 눈을 감으라고 말했다. 내 몸의 긴장을 풀라고 했다. 생각이 담긴 머리를 비우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의 문을 열라고 했다. 나는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 방식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너 자신이 내가 말했던 대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렴? 내 머릿속에서 그 100만 달러를 보려무나? 처음에 나는 그저 돈이 꽉 찬 방을 보았다.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지폐다발이 쌓이고 쌓여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루스가 물어보기에 그런 방의 이미지를 말해주었다. 짐, 너한테 그 돈을 보라는 뜻이 아니란다. 너 자신을 보라는 거야. 마치 그만큼 충분한 돈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내 모습을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너 자신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란다. 하나는 마치 내가 내 자신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눈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어. 너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너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를 상상해 보려무나? 100만 장자의 눈으로 세상을 그려봐. 너가 이미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봐. 정확하게 뭐가 보이지? 나는 눈을 감고서 그 미래를 상상하려고 애썼다. 포르쉐 911 타르가가 보였다. 물론 은색이었다. 하지만 내 눈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그림 그릴 수가 없었다. 내가 은색 포르쉐를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멀리서 마치 TV를 시청하는 것 같았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성처럼 커다란 저택도 보였다. 하지만 루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게 내 것인 양 바라보려고 애를 쓰면 잘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게 내가 보고 있는 영화 같았다. 실은 몇 초 이상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네요. 루스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포르쉐 911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영화처럼 차 안에 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연습을 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지.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단다. 그러면 결국 너가 직접 포르쉐를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포르쉐를 볼 수 있게 될 거야. 그 순간 가죽 핸들을 쥔 내 손의 느낌이 어떠한지도 생각해보렴. 차에서 어떤 향이 나니? 차 소리는 어때? 속도계를 내려다보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도 느껴보고 바깥 풍경은 어때? 낮일까 밤일까? 이 차를 운전할 때 내 몸은 어떤 느낌이 드니? 그런 걸 전부 상상해야 한다고요? 할 게 많지. 하지만 그게 비결이야. 이미 내 것이라고 이미지를 그려야만 내가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가 있어. 그게 항상 그렇게 쉽고도 어려운 거야. 이번 여름에 내가 여기 랭커스트로 오는 모습을 상상했었단다. 이 가게에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았어. 태양이 저 유리에 어떻게 비치는지도 그림 그릴 수 있었지. 니를 손을 잡은 내 손도 보았어.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나한테 말을 거는 모습도 보았단다. 이 모든 걸 내 마음속에서 그려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어. 내 여행이 계획되기 훨씬 전에는 내가 어떻게 랭커스트로 오게 될지 몰랐지만 내가 올여름에 랭커스트에서 지내게 되리라는 걸 믿었단다. 머릿속에서 나는 이미 이곳에 와 있었어. 저를 보셨다고요?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내 모습을 보았단다.
그때는 그 아이가 내 손자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 이미 밝혀졌듯이 나와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은 바로 너였단다. 자, 짐, 내가 보다시피 이 여행을 상상하기도 전에 나는 마음을 열었었어. 마음을 열고서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가 있는 상상을 한 거지. 그 다음엔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모든 일은 정확히 일어나기로 예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단다. 왜 이번 여름을 너랑 같이 보내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해. 하지만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손자랑 올 여름을 보내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일이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 짐, 옛말에도 있잖니? 준비된 학생에게 준비된 선생님이 나타난다. 너는 이미 준비된 학생이었던 거야. 나는 루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는 게 거의 없었지만 이 대화를 하고 45년 뒤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나와 여름을 보낸 그 다음 해인 1969년에 루스는 랭커스트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레이크 이사벨라에서 손자인 커티스와 함께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루스는 자신만의 마술을 펼쳤다. 그리고 나처럼 아마 그때 비로소 손자 커티스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루스는 그날 집으로 가는 날을 배웅하면서 이미 가르쳐 주었던 3가지 마술을 연습했고 특히 내 마음을 여는 일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런 다음에 내가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고 했다. 너가 원하는 10가지를 써보면 좋겠구나. 너가 만들어내고 싶은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렴. 너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적어보고 그런 다음 그걸 내일 가져와 보렴. 10가지 소원이 아니라 3가지 소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짐,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소원을 가져와도 돼. 하지만 우선 10가지로 시작하고 내일 그걸 가져오렴. 루스가 손으로 써보는 과제를 내준 일은 처음이었다. 나는 루스가 말한 대로 해보았다. 1.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2. 크리스랑 계속 데이트하기. 3. 대학 가기. 4. 의사 되기. 5. 100만 달러. 6. 롤렉스 시계. 7. 포르쉐. 8. 저택. 9. 섬. 10. 성공. 다음날 루스에게 이 목록을 전해주었다. 루스는 쭉 읽어 내려갔다. 루스의 반응은 이것뿐이었다. 왜요? 나는 물었다. 짐, 이 목록을 만들기 전에 확실히 마음을 열었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루스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너가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줄은 몰랐구나. 나는 루스에게 말했다. 네,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다음 스스로 이렇게 말을 고쳤다. 의사가 되리라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니, 의대는 고사하고 대학에 가는 것도 꿈을 꾸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루스는 내가 마치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듯이 박수를 쳐주었다. 그거야, 바로 그것이란다. 그게 뭔데요? 그렇게 아는 거 말이야. 네가 의사가 될 거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단다. 그런 다음 마치 너가 의사인 것처럼 마음속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해. 자, 의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렴. 나는 두 눈을 감고 그렇게 해보았다. 어려웠다. 하얀 가운을 내려다보면서 나 자신을 의사로 바라보는 일이 좀처럼 잘 되지 않았다. 이미지가 흐릿하고 애매했다. 그렇게 바라보기가 어렵네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몸의 긴장을 풀고 내 머리를 깨끗하게 비워야 한단다. 루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첫 번째 훈련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자, 이제 내가 주의를 환기시켰으니 너의 의도를 정할 때가 왔구나.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나는 의사가 되려고 한다. 나는 확실히 의사가 되려고 한다. 나는 의사가 될 뜻을 품고 있다. 확실하게 어떤 게 더 좋은지 몰라서 이 모든 걸 다 생각해 보았다. 짐, 이제 머릿속에서 너가 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렴.
그 창은 뿌옇게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아. 마치 바깥은 추운데 따뜻한 차 안에 앉은 것 같은 거지. 내 마음의 뜻을 희뿌연 서리가 녹는 것으로 생각해 볼까? 거듭 반복해서 의도를 정하렴. 그러면 창은 점점 깨끗해질 거야. 뿌옇던 것도 점점 사라지겠지? 창의 다른 편에는 의사가 된 내가 있어. 창을 통해 그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볼수록 그 이미지가 실제 삶에서 일어날 확률은 더 높아지지. 나는 계속 반복하여 시도해 보았다. 그러다가 결국 내 머릿속 창을 통해 하얀 가운을 입은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계속 그렇게 하렴. 날마다, 매주, 매달, 해마다 내 머릿속에서 그 창을 통해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든 진짜 현실이 될 거야. 그 창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이미 가졌다고 상상하며 할수록, 또는 그 창 안에 있는 모습대로 내가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며 할수록 그 일은 더 빨리 이루어질 거야. 진짜로 현실이 돼요? 이 마술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걸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마 짐. 너한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난다고 하지 않을 거야. 노력이 필요해. 그리고 어떤 일은 일어나려면 다른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야.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대한 방식대로 정확히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약속하마. 내 목록에 쓴 모든 것, 내 마음속에 느끼는 모든 것, 내가 깊이 생각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내 머리와 마음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은 분명히 일어날 거야. 내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말이야. 그걸 반드시 눈으로 보아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따라가야 한단다. 그냥 방 안에서 우두커니 기다리면 안 돼. 실제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해야지. 그런데 좀 불가사의한 면에서 내가 그 소원을 너한테 끌어올 거야. 그리고 내가 상상한 대로 할 거야. 만약 내 머리와 마음을 사용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거야. 내 말을 믿으렴. 그날 밤 나는 집으로 가서 이번 여름에 루스가 말해주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써놓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특별한 걸 모아둔 상자에서 공책을 꺼냈다. 빈 페이지를 찾아 맨 위에 루스의 마술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 몸의 긴장 풀기, 머리 비우기, 마음 열기, 의도 정하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적어서 내려갔다. 루스의 말 중에서 기억나는 건 죄다 적었다.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도 다 적어두었다. 가장자리 여백에 메모도 했다. 뭐든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10가지 목록을 그 공책에도 그대로 옮겼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스에게서 도티는 어떤 마법을 알게 되었고요. 그걸 실천하면서 삶의 목적과 자아의 내면에 대해서 더 큰 애정을 갖게 되고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올해 이 책을 한번 꼭 구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지인분 3분께 제 채널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